제국이 붕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붕괴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를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국의 붕괴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완만한 쇠퇴, 즉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국이 무너질 때는 빠르고 맹렬하게 무너지며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너무 늦어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기 410년, 로마는 여전히 800년 동안 정복당한 적 없는 영원한 도시였습니다. 사흘 뒤 로마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서고트족이 신전을 약탈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들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5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이 눈앞에서 쓰러져 가고 있었지만 로마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40년 6월 프랑스는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강의 군대와 난공불락의 마지노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월 말 독일 탱크가 파리를 거쳐 진격했고 정부는 도망쳤으며 프랑스는 항복했습니다. 4주. 초강대국이 괴뢰 국가로 전락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4주였습니다. 1991년 12월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여전히 3만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초강대국 소련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26일 소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부터 완전한 해체까지 900일, 누구도 그토록 빨리 무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 개의 제국, 세 번의 붕괴. 그리고 각 붕괴는 이전보다 더 빨랐습니다. 여기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붕괴는 예상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맹렬하게 발생하며 사람들이 붕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붕괴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의 긴 쇠퇴가 아니라 평판이 무너지고 현실이 닥쳐오는 최종 붕괴의 순간, 즉 종말의 6단계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고 신호가 미국이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빠르게 그 순간으로 향하고 있음을 왜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붕괴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기 전에 왜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겉으로 안정되어 보이던 제국이 왜 몇 달, 심지어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 답은 지렛대 효과와 신뢰에 있습니다. 제국은 자원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은 신뢰로 유지됩니다. 화폐가 가치 있다는 신뢰, 군대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신뢰, 정부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신뢰,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신뢰, 이 신뢰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를 댐에 비유해 봅시다. 수년간 균열이 생기고 물이 새어 나옵니다. 기술자들은 문제점을 알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댐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댐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냅니다. 그들은 매일 댐을 봅니다. 댐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균열이 커지고 수압이 증가하며 갑자기 전체 구조가 무너져 내립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한순간의 말입니다. 물이 점차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물벽이 덮쳐옵니다. 그리고 댐 아래 사람들에게는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의 시간만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국의 붕괴 모습입니다. 제국은 댐이고 압력은 부채, 지나친 군사 확장, 화폐 가치 하락, 사회적 부패입니다. 균열은 수년간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댐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버팁니다. 그리고 일단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수십 년간의 쇠퇴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보이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붕괴 그 자체의 순간을 말입니다. 우리는 붕괴의 순간에 처했던 세 개의 제국을 살펴볼 것입니다. 서기 410년의 로마, 1940년의 프랑스, 그리고 1991년의 소련입니다. 전체 역사가 아니라 붕괴 단계, 즉 마지막 날들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는 것이 당신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인식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서기 410년 로마, 300년대 후반에 이르러 로마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만족 부족들이 국경을 침범했고 군사력은 약해졌으며 화폐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여전히 로마였습니다. 도시 자체는 8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도시가 신들의 보호를 받는 영원하고 무적의 도시라고 믿었습니다. 서기 408년 서고트족의 알라리크와 그의 군대가 로마를 포위했습니다. 그는 곡물, 즉 금과 은, 그리고 보급품을 요구했습니다. 로마는 지불했고 알라리크는 떠났습니다. 위기는 모면했고 도시는 구원받았습니다. 409년 알라리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로마는 다시 지불했습니다. 또 다른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국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더 이상 지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알라리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 410년 8월 24일 알라리크의 군대가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전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배신을 통해서였습니다. 도시 내부의 노예들이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고트족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신전은 금을 약탈당했고 귀족들은 몸값을 치르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시민들은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800년을 버텨온 도시는 불타고 있었고 알라리크가 떠났을 때 로마는 껍데기만 남은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약탈은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국 전역에 흩어져 다른 위협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수비병들에게 급료를 지불할 수 없었고 야만족들에게 뇌물을 줄 수도 없었으며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적이라는 명성이 사라지자 제국도 함께 세우러져 갔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붕괴는 사흘이 걸렸지만 그 충격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함락되자 제국의 다른 모든 지역은 로마 본토조차 무너질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66년 안에 서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은 이렇습니다. 서기 410년에 로마 시민이었다면 당신의 삶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화폐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축했던 데나리우스는 거의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불타는 도시에서 누가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당신의 사회적 지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몸값을 치르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정부는 당신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군단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머물러서 살아남기를 바라거나 도망쳐 난민이 되거나 아니면 서고투족과 협력하여 그들이 당신을 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붕괴의 모습입니다. 점진적인 쇠퇴가 아니라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갑작스러운 혼돈입니다. 1940년 프랑스, 1939년에 이르러 모두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재무장하고 있었고 히틀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노선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영국과의 동맹,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한 번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이 침공했습니다. 마지노선을 통과하지 않고 벨기에와 아르덴 숲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지휘부는 그 지형으로는 전차가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독일의 기갑부대는 돌파했습니다. 프랑스 방어선은 무너졌습니다. 영국 원정부는 됭케르크에 갇혔습니다. 6월 10일까지 프랑스 정부는 파리를 떠났습니다. 6월 14일까지 독일군은 저항 없이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6월 22일까지 프랑스는 항복했습니다. 침공부터 항복까지 6주.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는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자신들의 보직을 버렸습니다. 장교들은 도망쳤습니다. 전 사단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제국을 통치했던 정부는 비시를 기반으로 한 꼭두각시 정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세상이 끝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40년 6월에 당신이 프랑스인이었다면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군대는 당신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도망쳐 당신을 버려두었습니다.
난민들은 남쪽으로 피난하며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갈 곳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독일군은 파리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저축은 무가치해졌습니다. 프랑스 경제는 이제 독일의 통제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몰수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프랑스는 6주 만에 초강대국에서 점령당한 영토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무적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는데 왜냐하면 제국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은 단지 정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 전체입니다. 당신의 국가, 당신의 안전, 당신의 미래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서 적응할 수조차 없습니다. 1991년 소련 1908, 19년 무렵에는 모두가 소련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고 동유럽은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여전히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핵무기, 막대한 군사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까지. 그것은 45년 동안 또 다른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완전한 붕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08, 1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동독이 붕괴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한 해 동안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가 모두 떠났습니다. 소련 제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자체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핵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공화국들, 그것만은 버텨줄 것이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1991년 8월 강경파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권력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소련군이 저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이 시민들에게 발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련을 하나로 묶어왔던 군대가 더 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사실상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는 무의미해졌습니다. 1991년 12월까지 소련 공화국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월 25일까지 고르바초프는 사임했습니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부터 완전한 해체까지 900일, 3만 개의 핵무기를 가진 초강대국이 사라졌습니다. 전쟁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붕괴, 신뢰 상실, 그리고 더 이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소련 시민들이 겪었던 일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70년 동안 당신이 살았던 정부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통화, 루블화는 가치 없어졌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즉시 닥쳤습니다. 저축은 증발했습니다. 연금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고용, 주택, 식량을 보장했던 시스템은 사라졌습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실업률은 폭증했습니다. 국가는 경찰에게 봉급을 줄 수 없어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군대에도 봉급을 줄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생존을 위해 무기를 팔았습니다. 일부 지역은 군벌 통치로 전락했습니다. 1991년에 당신이 소련 시민이었다면 당신의 세상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3년도 차에 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초강대국에서 실패한 국가로 그렇게 빠르게 말입니다. 3번의 붕괴, 로마, 프랑스, 소련, 각자 자신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틀렸습니다. 그리고 각 붕괴는 같은 순서를 따랐습니다. 제가 6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을 이해하면 그것이 일어날 때 알아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부정 단계입니다. 제국은 명백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막대하고 군대는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통화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들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 그리고 엘리트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더 나쁜 상황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회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시민들은 그것을 믿고 싶어 하고 그래서 믿습니다.
그들은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제국이 붕괴하고 있다는 대안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서기 350년부터 서기 410년까지 부정 단계에 있었습니다. 60년간의 쇠퇴 기간 동안 모두가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1919년부터 1940년까지 부정 단계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여전히 초강 대국인 척했습니다. 소련은 1970년부터 1989년까지 부정 단계에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공산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정 단계는 현실이 강제로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붕괴는 가속화됩니다. 두 번째 단계, 신뢰 붕괴입니다. 이것은 제국의 명성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군사적 패배, 통화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경제 위기,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사건. 로마의 경우 서기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였습니다. 무적의 군단이 파괴되었고 황제가 사망했습니다. 로마의 군사적 명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1940년 파리의 함락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가 6주 만에 붕괴했습니다. 소련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무적의 붉은 군대가 소총을 든 농부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신뢰 붕괴는 동맹국, 적대국, 그리고 시민들이 제국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고 명성이 쇠락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일단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쇄 붕괴입니다. 신뢰 붕괴가 일어난 후에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동맹국들은 제국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들은 경쟁국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증을 믿지 않게 됩니다. 적대국들은 거침없이 활가해칩니다. 그들은 제국의 마지노선을 시험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통화 가치는 급속도로 하락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당 통화를 내다버립니다. 국내 국민들은 신뢰를 잃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여론을 장악할 수 없게 됩니다. 사회적 결속이 무너집니다. 시위, 폭동, 범죄가 난무합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단계는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붕괴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됩니다. 로마의 연쇄 붕괴는 410년에서 476년까지 66해 동안의 해체였습니다. 프랑스의 연쇄 붕괴는 1940년 6월 침공부터 항복까지 단 4주일이었습니다. 소련의 연쇄 붕괴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901 동안 베를린 장벽의 붕괴부터 해체까지였습니다. 정보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현대 시스템이 더욱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신뢰를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붕괴는 이전보다 더 빨랐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분열입니다. 제국이 산산조각 납니다. 각 지역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지방 행정구역들은 더 이상 세금을 중앙정부에 보내지 않습니다. 군 부대들은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탈합니다. 중앙정부는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로마의 경우 지방들은 독립왕국이 되었습니다. 갈리아, 스페인, 브리튼, 북아프리카가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본토만 남게 되었고 결국 그마저도 무너졌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제국은 즉시 분열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들은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소련의 경우 공화국들이 떠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해 3국, 중앙아시아가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소련은 15공화국에서 몇 달 만에 영년이 되었습니다. 제국이 더 이상 자신을 유지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분열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고 관료 체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며 각 지역은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유 낙하입니다. 이 단계는 가장 암울한 단계입니다. 통화가 완전히 붕괴합니다. 초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어느 쪽이든 돈은 가치를 잃습니다. 경제가 마비됩니다. 공급망이 끊깁니다.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에너지가 불안정해집니다. 정부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지역 군벌이나 민병대가 각 지역을 장악합니다. 국가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경우 이것은 450년에서 476년까지였습니다. 기아, 야만족 침략,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이것은 1940년에서 1944년까지였습니다. 점령, 협력, 저항,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소련의 경우 이것은 1991년에서 1998년까지였습니다. 초인플레이션, 경제 붕괴, 범죄 조직, 지역 군벌이 판을 쳤습니다. 자유낙하 단계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때입니다. 그들이 의존했던 시스템들, 즉 통화, 법, 공급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어 실패한 국가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재설정입니다. 결국 새로운 질서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세의 점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작은 국가들로 분열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 제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로마의 경우 재설정은 제국을 대체한 중세 왕국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재설정은 연합국에 의한 해방과 이류 강대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경우 재설정은 러시아와 14개의 독립공화국들이었습니다. 재설정은 옛 체제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6단계입니다. 부정, 신뢰, 붕괴, 연쇄 붕괴, 분열, 자유낙하, 재설정. 붕괴하는 모든 제국은 이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부정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부인해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과도한 화폐 발행, 막대한 부채, 정치적 기능 부전. 하지만 정부, 언론, 엘리트들은 괜찮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경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달러는 안전하며 시스템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정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균열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신뢰 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신뢰 붕괴였습니다. 20년 동안 2조 달러를 쏟아붓고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군대를 가졌는데도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탈레반이 열하루 만에 장악했습니다. 우리의 아프가니스탄 동맹국들은 버림받았습니다. 카불 공항의 광경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13명의 미군 장병이 사망했으며 철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봤고 중국이 지켜봤고 러시아가 지켜봤고 이란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점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 붕괴입니다. 명성이 죽고 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신뢰 붕괴는 아닙니다.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세계 외환 보유액의 73%가 달러였습니다. 오늘은 58%이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와 루블화로 거래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대금으로 위안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화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미국은 군대 모병 목표를 25% 미달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낮아지고 있고 준비 태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해군은 290척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350척이 넘습니다. 공군은 역사상 가장 노후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노후화되고 현대화는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미국 기관들에 대한 신뢰는 사상 최저치입니다. 의회는 20%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파적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언론은 불신을 받고 있으며 선거는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통치 능력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의 시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가르쳐주는 바가 있다면 세 번째 단계인 연쇄 붕괴가 다음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빠르게 닥쳐올 것입니다. 미국의 연쇄 붕괴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되면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태를 알아차릴 즈음에는 이미 멈추기에는 너무 늦어버립니다. 이 연쇄 붕괴는 하나의 촉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통화 위기일 수도 있고 대규모 군사적 패배, 국가 부도 혹은 정치적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촉발 요인이든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일단 노출되면 신뢰는 붕괴합니다. 한 가지 시나리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합니다. 미국은 대만 방어를 약속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의 모든 전략적 위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워게임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패배한다고 보여줍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한 병력을 제때 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이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급선이 너무 길고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데 미국이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연쇄 붕괴를 촉발하는 신뢰도 추락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동맹국들인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은 미국의 보장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태평양에서의 우리의 군사적 지배력은 끝납니다. 대만의 반도체에 의존했던 우리의 기술적 우위는 사라집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던 달러는 급속도로 기축통화 지위를 잃습니다. 외국 보유자들은 달러를 팔아치웁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시나리오로 부채 위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36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1조 달러를 이자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채권 시장은 신뢰를 잃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합니다. 금리가 급등합니다.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부채를 갚지 않거나 돈을 찍어내 부채를 갚아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경제 붕괴를 초래할 정도로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옵션 모두 파국적입니다. 미국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달러는 즉시 기축통화 지위를 잃습니다. 우리가 돈을 찍어내면 초인플레이션이 저축과 구매력을 파괴합니다. 지출을 삭감하면 경제가 붕괴하고 실업률이 폭증합니다. 이 중 어떤 것이든 연쇄 붕괴를 촉발합니다. 아니면 세 번째 시나리오로 정치적 위기가 있습니다. 2024년 선거 결과는 논란이 됩니다. 양측 모두 승리를 주장합니다. 어느 쪽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초들은 인증을 거부합니다. 대법원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시위는 폭동으로 변합니다. 군대에 개입을 요청합니다. 일부 부대는 복종합니다. 다른 부대는 거부합니다. 정부는 분열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연쇄 붕괴가 시작됩니다. 지역들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제조들은 자체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합니다. 아무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달러는 가치를 잃습니다. 제국은 실시간으로 파편화됩니다. 저는 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쇄 붕괴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되면 모든 제국이 걸었던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동맹국들은 우리를 버립니다. 적들은 두려움 없이 행동합니다. 통화는 붕괴합니다. 사회 질서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제국은 파편화됩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날까요? 로마의 연쇄 붕괴는 66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4주가 걸렸습니다. 소련은 900일이 걸렸습니다. 미국에게는 소련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이제 정보는 즉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조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촉발 사건부터 파편화까지 연쇄 붕괴가 18개월에서 36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이 연쇄 붕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아는 미국이 존재하기를 멈추는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붕괴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들입니다. 첫째, 통화 위기입니다. 달러는 급속도로 가치를 잃습니다. 5%였던 인플레이션은 20%, 그 다음 50%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세 자리 숫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저축은 1년 안에 가치의 절반을 잃습니다. 가격은 몇 달마다 2배로 뜁니다. 휘발유는 갤런당 4달러에서 20달러로 오릅니다.
$100였던 식료품은 $500가 됩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만약 아직 일자리가 있다면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달 점점 가난해지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입품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자제품, 의약품, 그 어떤 수입품이든 사치품이 됩니다.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상점들은 재고가 바닥납니다. 물품 부족이 흔해집니다. 기본 생필품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물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류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정부는 경찰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폭증합니다. 절도, 강도, 차량 강탈, 주거 침입이 만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유층에게는 사설 경비가 흔해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시위와 폭동이 빈번해집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절박해집니다. 도시들은 위험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시골 지역으로 도피합니다. 다른 이들은 집을 요새화합니다. 기관에 대한 신뢰는 사라집니다. 정부는 약속을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법이 제정되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사회 계약이 파기됩니다. 셋째, 지역적 파편화입니다. 주초들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중국과 직접 무역협정을 맺습니다. 텍사스는 독립을 거론합니다. 지역들은 더 이상 워싱턴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연방정부는 파산 상태이므로 워싱턴은 아무것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군사기지는 폐쇄됩니다. 병력은 유지할 돈이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글로벌 제국은 본토로 수축되고 심지어 본토마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넷째, 경제 붕괴입니다. 실업률이 폭증합니다. 기업들은 문을 닫습니다. 은행들은 파산합니다. 여러분의 401k, 401k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연금은 사라집니다. 아무도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합니다. 주식 시장은 붕괴합니다. 달러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살아남는 유일한 사람들은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과 물건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부동산, 원자재, 외국 통화, 금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모든 것을 달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죽으면 그들은 완전히 파산합니다. 다섯째, 생존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정치나 정책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식량, 물, 안전에 대해 걱정합니다.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물품이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존했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남겨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붕괴의 모습입니다. 느린 쇠퇴가 아니라 급격하고 격렬하며 혼돈에 빠진 해체인 것입니다. 당신이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 연쇄 붕괴를 피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연쇄 붕괴를 피하려면 미국은 쇠퇴하는 어떤 제국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국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이 제국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어떤 제국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쇠퇴를 인정하는 것은 권력을 더 빠르게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동맹국들은 즉시 등을 돌릴 것이고 적들은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제국에게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는 군사비 지출을 대폭 줄이고 해외 기지를 폐쇄하며 모든 약속을 철회하고 제국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철수는 패배처럼 보일 것이고 어떤 초강대국도 기꺼이 약해 보이는 것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채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막대한 지출 삭감이나 대규모 세금 인상을 의미합니다. 둘 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출을 삭감하면 경제가 파괴되고 세금을 인상하면 자본 유출이 촉발됩니다. 어떤 좋은 선택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을 재건하고 공급망을 국내로 가져오며 생산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겐 수십 년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결속을 회복하고 정치적 기능 마비를 해결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재건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방법을 모릅니다. 나라는 너무나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이 연쇄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그러한 선택을 강요할 때쯤이면 이미 때는 늦을 것입니다. 연쇄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좌파나 우파,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의 문제입니다. 분수에 넘치게 지출하는 제국은 붕괴합니다. 통화를 약화시키는 제국은 붕괴합니다. 군사적으로 과도하게 확장하는 제국은 붕괴합니다. 미국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저질렀습니다. 그 양상은 이미 고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언제이지 만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닥쳐오면 빠르게 닥쳐올 것입니다. 로마보다 빠르게, 프랑스보다 빠르게, 소련보다 빠르게 말입니다. 현대 시스템은 더 빠르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국제 시장은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수년이 아닌 불과 몇 시간 만에도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메리카 제국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미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징후는 도처에 있습니다. 신뢰성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쇄 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년 안에 당신이 아는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 때문도 아니고 침략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 붕괴 때문입니다. 모든 실패한 제국이 걸었던 똑같은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산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꿨다면 구독하십시오. 연쇄 붕괴가 가속화되고 붕괴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될 때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양상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붕괴는 이전에 3번 일어났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서기 409년의 로마인들, 1940년 5월의 프랑스인들, 1988년의 소련인들처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다가 더 이상 괜찮지 않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역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연쇄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합니다.